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15년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GraphQL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GraphQL은 여러가지 면에서 활용도가 높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API 제작 도구로서의 GraphQL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GraphQL에서 QL은 쿼리 랭귀지의 약자입니다. 쿼리 랭귀지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언어로 GraphQL은 데이터 관리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쿼리 랭귀지입니다. 특히 GraphQL은 서버 API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에 특화된 쿼리 랭귀지입니다. 페이스북은 GraphQL 블로그에서 GraphQL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iOS, 안드로이드 등 다양한 기기에서 필요한 정보의 형태가 조금씩 달랐고 기존의 REST API로는 이것들을 일일이 구현하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서 정보를 요청하는 쪽에서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가져오고 수정할 수 있는 쿼리 랭귀지를 만들게 되었다. 여기서 정보를 요청하는 쪽에서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가져오고 수정할 수 있는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발자들이 GraphQL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tate of JS라는 사이트에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 중 데이터 레이어 부분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라이브러리 중 GraphQL은 2017년부터 계속해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인 아폴로는 GraphQL을 쉽게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아폴로 클라이언트와 아폴로 서버를 제공합니다. GraphQL과 아폴로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율적인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설문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면 개발자들이 GraphQL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7%의 개발자가 GraphQL을 사용해 봤으며 앞으로도 사용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개발자만이 GraphQL을 사용해 봤지만 다시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50.6%의 개발자는 GraphQL을 들어보았고 공부해보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적은 개발자가 들어는 보았지만 흥미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개발자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자들에게 GraphQL의 인식은 사용해보면 계속 사용하고 싶을 만큼 매력이 있고 배우고 싶어하는 개발자가 많은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GraphQL의 공식 페이지와 한글로 번역된 페이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에 대한 설명이 친절하고 다양한 예제도 풍부하며 동영상까지 제공하니 흥미가 있는 분들은 공식 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GraphQL을 소개하는 첫 문장은 API를 위한 쿼리 언어입니다. 필요한 것을 정확히 요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API를 진화시키고 또한 강력한 개발자 도구를 지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GraphQL을 활용하는 실습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필요한 것만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예측 가능한 결과를 반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의 의미 역시 잠시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요청으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며 속도 역시 빠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개발자 도구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REST API를 테스트하기 위해 여러가지 툴들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GraphQL은 API 테스트를 위한 개발자 도구를 자체적으로 제공해 다른 테스트 도구의 도움 없이도 API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제 REST API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REST API 서버를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버를 시작해 주겠습니다. 서버는 제 로컬 PC에서 가동시키고 3000번 포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GraphQL을 소개하고 REST API와 GraphQL을 비교해보는 내용이니 개발 코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만든 사진 API를 인썸니아 REST 클라이언트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API를 테스트할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의 리스트를 가져오는 리퀘스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getList로 지어 주었습니다. 3000번 포트에 photos/list 란 URL로 호출을 보내줍니다. 결과를 보면 4개의 사진 데이터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는 아이디와 사진이 저장된 URL, 사진의 카테고리와 태그, 그리고 날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1번은 코끼리와 소녀의 사진입니다. 아이디 3번은 두 어린아이가 숲길을 걷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이디 5번은 아기 나무늘보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REST API의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전달받은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가 사진의 URL과 태그뿐이라면 우리는 불필요한 정보까지 전달받는 것입니다. 아이디와 카테고리, 날짜는 필요 없는 데이터인 것이죠.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전달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API를 만드는 입장에서 요청의 모든 경우의 수를 API로 만들어 줄 수도 없습니다. 아이디만 전달받는 경우, 아이디와 URL만 전달받는 경우, 태그만 전달받는 경우, 아이디, URL과 날짜만 전달받는 경우, 이런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API를 설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시에서 사용한 API는 아이디, URL, 카테고리, 태그, 날짜 5가지 정보만 제공하지만 만약 수십 개의 정보를 제공하는 API라면 불필요한 정보를 더 많이 전달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오버패칭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정보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전달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리소스의 낭비가 발생하고 데이터를 전달받은 후 필요한 데이터만 골라내는 추가 작업이 발생합니다. GraphQL이 해결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오버패칭입니다. 잠시 후 실습을 통해 어떻게 GraphQL이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PI를 좀 더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getById란 이름으로 리퀘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이번에 테스트할 API는 아이디를 쿼리로 보내주어 해당 아이디의 데이터만 받아오는 API입니다. 아이디 1번으로 호출해보면 데이터를 잘 전달받습니다. 아이디 4번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요청의 결과로 비어있는 배열을 전달받습니다. 다시 아이디 3번을 호출해보면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호출 시 해당 데이터를 잘 전달받습니다. 한 개의 API를 더 테스트해보겠습니다. getCategory라는 이름으로 리퀘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이번에 테스트할 API는 사진의 카테고리 리스트를 전달하는 API입니다. 호출해보면 카테고리의 이름과 영문 이름, 그리고 서브 카테고리의 이름들이 전달됩니다. 여기서 REST API의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진 리스트를 전달하는 API와 카테고리 리스트를 전달하는 API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두 API의 결과가 동시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리스트와 카테고리 리스트가 동시에 필요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두 번의 API 호출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아이디 1번과 3번의 데이터, 그리고 카테고리 리스트가 동시에 필요하다면 우리는 3번씩이나 API를 호출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언더패칭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 번의 API 호출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리소스 요청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요청을 통해 전달받은 정보를 조합해 필요한 형태로 만드는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것입니다. GraphQL이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언더패칭입니다. REST API의 문제를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REST API는 API마다 다른 URL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든 사진 API는 총 4개의 서로 다른 URL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진의 리스트를 가져오는 API URL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리스트를 가져오는 API URL이 있습니다. 아이디로 사진을 검색해 해당 아이디의 사진 데이터만 가져오는 API URL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카테고리로 검색해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사진들의 데이터만 가져오는 API도 존재합니다. 저는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한 간단한 API를 만들었기에 4개의 URL만 존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백 개의 URL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API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짓는 것도 상당히 괴로운 작업 중 하나입니다. 또한 API를 요청하는 입장에서도 필요한 API의 URL을 계속해 찾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GraphQL은 단 한 개의 URL로 모든 호출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GraphQL을 사용해가며 지금까지 이야기한 문제들을 GraphQL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GraphQL 서버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REST API를 GraphQL로 전환해주는 새로운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3000번 포트에서 REST API 서버를 실행시키고 4000번 포트에서 REST API를 GraphQL로 바꿔주는 서버를 실행시키겠습니다. 개발 코드를 설명하는 건 생략하겠지만 REST API 서버를 그대로 활용해 GraphQL로 바꿔주는 것은 개발 난이도가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기존에 REST API 서버가 있다면 REST API 서버는 조금 더 수정하지 않고 GraphQL 서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raphQL을 사용하는 것에 집중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GraphQL로 개발할 때 필요한 이론적인 부분의 설명은 크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GraphQL을 사용하기 위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GraphQL에는 세 가지 오퍼레이션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쿼리입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뮤테이션으로 데이터를 수정하는 요청을 할 때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브스크립션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실시간 애플리케이션 구현에 사용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데이터 조회를 위한 쿼리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GraphQL 홈페이지에서 GraphQL은 강력한 개발자 도구를 제공한다고 했었습니다. GraphQL로 API 서버를 만들게 되면 API 테스트를 위한 UI를 자체적으로 제공합니다. 제가 만든 GraphQL 서버인 4000번 포트로 브라우저에서 접속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활용해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GraphQL이 제공하는 테스트 UI는 다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화면 왼쪽에 독스를 눌러보면 제공하는 API 이름이 보이고 API를 눌러보면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며 그 변수 타입은 무엇인지 바로 보입니다. GraphQL로 API 서버를 만들기만 하면 이렇게 제공하는 API의 정보와 변수 타입을 확인할 수 있는 탭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로 API 레퍼런스를 참고하지 않고 이것만 확인하더라도 API를 사용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독스 탭을 참고해가며 GraphQL API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할 오퍼레이션 타입인 쿼리를 적어줍니다. 중괄호를 열고 그 아래 호출할 API명을 적어줍니다. 저는 사진의 리스트를 가져오기 위해 getPhotos를 적어주겠습니다. 다시 중괄호를 열고 그 아래 URL과 태그만 적어주고 호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호출하면 사진 리스트에서 URL과 태그의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입장에서 내가 어떤 API를 사용할 것이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기술하도록 하여 정확히 필요한 데이터만 요청하고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GraphQL입니다. 화면 상단에서 새 탭을 만들어주고 다른 API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다시 독스 탭을 열어 참고하겠습니다. 쿼리를 적어주고 이번에는 ID로 데이터를 요청하는 getById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API 명을 적고 괄호 안에 요청할 ID를 적어줍니다. 이번에는 ID와 URL, 카테고리만 요청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받아보면 요청한 대로 1번 ID에 해당하는 ID, URL, 카테고리만 잘 전달받았습니다. 어떤가요? GraphQL의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이번에는 1번 ID에 ID, URL, 카테고리와 3번 ID에 ID, URL, 태그를 동시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쿼리를 작성하고 호출해보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같은 이름의 API를 동시에 여러 개 호출하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동일한 이름의 API 앞에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호출 앞에 REQ1이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출 앞에 REQ2라고 적어주고 호출하면 정확히 요청한 데이터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API 호출의 자유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한 번 더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카테고리로 데이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API 명을 적고 애니멀 카테고리를 적어준 뒤 URL, 태그, 날짜만 요청해 보겠습니다. 호출해보면 애니멀 카테고리에 속한 데이터의 URL, 태그, 날짜만 잘 전달받았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2번 ID의 데이터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API 명과 ID를 적어주고 필요한 항목을 적어준 뒤 호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API 결과가 필요하더라도 단 한 개의 쿼리문만 적어주어 호출하고 결과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 리스트도 요청해 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지 독스 탭에서 확인해 주겠습니다. 카테고리 리스트에서 타이틀과
서브 항목만 요청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필요한 데이터만 정확히 전달받았습니다. GraphQL의 핵심은 사용자가 직접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명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API 개발자가 어떤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필요할지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REST API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전달받는 오버패칭의 문제는 사용자가 필요한 데이터만 호출하게 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 번의 호출이 필요했던 언더패칭의 문제 또한 여러 API를 동시에 명시하고 단 한 번의 호출로 결과를 받아오게 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API마다 서로 다른 URL이 필요했던 것도 요청은 한 개의 URL로 보내지만 쿼리만 다르게 응답받도록 하여 해결했습니다. GraphQL을 실습하는 동안 저는 URL을 한 번도 수정하지 않고 GraphQL API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GraphQL이 REST API보다 꼭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REST API와 GraphQL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REST API는 요청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단순히 URL 한 줄로만 호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데이터를 전달받거나 여러 번의 API 호출이 필요하기도 해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GraphQL은 요청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모두 명시해야 해 요청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필요한 데이터만 요청하고 전달받을 수 있기에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GraphQL은 기존의 REST API가 당연하던 API 생태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API의 특성을 고려하여 REST API와 GraphQL 중 어떤 것을 사용할지 결정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API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ST API 서버를 그대로 두고 이것을 GraphQL 서버로 전환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두 형태 모두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GraphQL은 REST API보다 사용되는 곳이 비교하기 힘들 만큼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픈 API를 GraphQL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GitHub 정도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직은 소프트웨어 개발 중 서버와 클라이언트 통신을 위한 내장 API의 형태로만 거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명한 다수의 기업들이 GraphQL을 사용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GraphQL은 앞으로 분명히 더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raphQL이 해결한 REST API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언더패칭, 오버패칭, 그리고 API를 만들 때마다 URL을 새로 결정해야 하는 문제를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게 하여 해결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GraphQL의 개념을 알아보고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GraphQL과 REST API를 비교해보고 각각의 장단점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